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2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초기 좋은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자 되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어떤 내용 강의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일 부동산 뉴스가 조금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시장의 변수 요인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어떤 것들이 지금 내가 사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이 내가 사면 괜찮을지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18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나 제가 이 말을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새로운 시청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정말 천직으로 알고 지냈죠. 유치원 정리하고 2차 저차해서 500만 원밖에 안 남게 되었죠. 그 5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강남 아파트까지 매수하기까지 된 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저처럼 용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나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는 지금도 ING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누구보다도 사고 팔고를 많이 한 저 김정미 원장은 시청자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분석하고 파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제가 느낀 바로는 내가 뭔가를 베풀려고 한다면 뭔가 있어야만 베풀려고 하겠죠. 우리가 착한 마음은 누구나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갖추기 전까지는 뭔가를 베푼다는 게 무리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내가 잘 되고 나야 베풀 수도 있고 그런 베푸는 마음에서 행복감도 생기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나 모든 금융 자산을 뺀 나머지 부분의 63%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느냐? 부동산을 투자해야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아무리 저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알더라도 집을 사는 거는 한계가 있다가 벌써 이미 분석된 바입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걸 꺼려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투자하는데 용기를 내고 가감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용기를 내면 부자 될 수 있다. 저처럼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변수 요인들이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상승이라든가 하락에는 분명한 거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 요인을 전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보면 올해는 좀 특이한 해죠. 대선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선도 보면은 대선 전과 대선 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4월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양 물량이요? 아주 굵직한 호재가 있는지요. 또한 대단지 아파트, 그다음 입지가 탁월한 지역에 분양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들썩하겠죠. 이럴 때 입주 물량이 고분양가로 나온다면 반드시 주변 재고시장도 돌아봐라. 저평가된 매물은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였을까요? 자상다라였습니다. 자상다라. 그래서 대선 전과 대선 후로 구분할 수 있겠죠? 후가 이렇게 쓰죠? 대선 후로 구분할 수 이게 후가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대선 전과 대선 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대선 전에는 가격 상승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도 괜찮은데, 일단 저평가된 위주로 서두르셔도 된다. 어떤 위주요?
지금 아파트 나올 분양 물량이 분양가가 높은 지역이라면 분명히 옆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 후로 따진다면 대선 후에는 결론은 지금 대선 공약자들이 전부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보유세 인상이죠. 이 보유세 인상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좀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누군가가 억누르려고 한다면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체조를 맡기는 게 좋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 보유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자꾸 비교하는데 양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0.75% 전체 GDP의 0.79% 정도 되는데 한 1%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극소수라 하더라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상 돌이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올려? 그럼 주춤하다가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 그랬니? 언제 그랬니? 쉽게 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죠. 그래? 그랬었어?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내더라도 사야 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시키고 취득세를 올리고 종부세가 새로 생기고 이래도 어느 순간에는 또 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잠깐 지나갈 거고 장기적으로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서 또 집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쉽게 여러 공약을 내놓고 서민을 위한 안전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과 연일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이런 뉴스 굉장히 나올 때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뉴스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똑똑하죠. 정말 반도체 대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죠. 연중 3회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가 어차피 오를 거다 계속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세뇌가 되어서 올랐구나, 오르려니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연중 3회죠. 지금 0.75% 정도 됐다가 1%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0.25% 정도만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런 부분은 경기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론은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올해까지 3회라고 하니까 1.5%에서 기준금리 1.5%에서 2%까지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는 3% 정도까지 3% 이상 올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차츰차츰 올린다 하면 2019년까지 3%대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해외 투자 자본들이 결론은 이율이 높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상황이겠죠.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했는데도 지금 어떠냐고요? 집값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은 거의 금리가 낮아서 제로금리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작용한 부분과 두 번째는 항상 수급 불균형의 원칙이죠. 그동안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12년까지는 거의 전무후무 주택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12년까지 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작년에 분양시장이 많이 살아났죠. 그런 요인들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집값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일단 지금 당장 눈에 앞에 코앞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3월에 내가 소액 투자를 한다면 좀 빨리 해라. 왜? 2, 3월까지 전세 시장이 움직일 거다. 올해는 전세가 상승을 시킬 거다. 왜요? 홀수해에 전세가 계약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많아질 거라 예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전세를 돌리거나 시장이 지금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매도자,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 예측이 맞았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분은 일단 좋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는 올해는 전세가 무조건 상승을 이룰 거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으로는 제 말이 맞았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그러려냐고 넘길지 않을 부분이 월세로 전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갭 투자가 가능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저처럼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갭 투자가 유효한 지역을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도 흘러갔듯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졌고요. 2012년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지만 그나마 저 김정미 원장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개발 호재가 있거나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교통이 뚫리거나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는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그런 지역은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소액 투자, 갭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택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아파트 입자 물량이 대거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땐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그동안에 소액 투자를 했던 분들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갭 투자할 때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느 전문가들이 몇 년간 지원해주고 이런 데 들어가다가는 4년 후에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 지역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양극화 지역일 때 어려울 때도 살아남고 잘 돌아갈 때도 살아남는 지역, 이런 지역을 결론은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거죠. 미래가치보고로 투자를 할 때 결론은 어떤 거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정말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힌트를 드리는 부분들을 제가 1대1 세미나를 하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변별법이죠. 돈 되는 부동산 변별법. 자, 김정미 원장 02-316-0000을 찾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바로 알기 시간에는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변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원장님 직접 뵙고 1대1 무료 상담의 무료 세미나 기회도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고민도 해결하시고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장님의 핫트렌드 매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트렌드 매물 어떤 매물인가요? 네, 보통은 제가 수요자가 많은 매물을 택해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상가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상가를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권리금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들어가는 그런 매물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3호 성가신분당서 양재역에서 도보 8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홀과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서 일단 인테리어 비율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로망이죠. 저는 파라솔 치고 이렇게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 먹을 수 있다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지 6.61제곱미터 실사용 20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1층이고요. 2017년 9월 준공 예정인데 그 지역이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양재도 2억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월세로 놓으시는 자, 2천에 80만 원 예상안에다 잘하면 9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상가가 2천에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이럴 경우 대출액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 투자, 전세시는 1억 8천일 때 2천만 원 투자. 이 상가는 권리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또박또박 밟겠죠. 자, 이 부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m, 8m. 코너에 사거리에 위치했다라는 거고 가장 큰 장점은 26m 대로변에서 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26m와 21m 대로변에서
보이는 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구조성단지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로 매수출이 계속 지금 현재만도 많은데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역에서 8분 거리고 버스로는 1분 거리, 26m, 21m 코너일수에 있습니다. 주변에 더욱더 기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16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바로 100만 평 지역 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발표한다고요? 4월에서 5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재동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부분이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16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구를 지정이 되면 뭐가 좋다고요? 용적률 상향이 들어가고요. 원래는 지금 한 중소기업이 한 280개 정도 있는데 1000개로 늘어나는 부분과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은 그만큼 지역적으로 유동인구가 더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도 밀려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자골목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양재동 카페거리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은 근생 건물이 굉장히 많고 먹자골목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무슨 프로에 보니까 여기에 오래된 거 정말 자랑할 만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았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살고 있거든요. 도곡동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가 최근에 가보니까 아 정말 사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사실 저녁에 여기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도 대기업 연구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대학교 캠퍼스가 늘어납니다. 왜 이 양재동 지역에 이렇게 R&CD 단지가 조성이 되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세계 인류의 유수 인재를 채용을 하려 해도 이 친구들은 분명한 거는 공기,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것들을 따질 때 세계 유수 인재들이 추천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도 많고 물도 있고 기업들도 많고 먹자골목도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학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설립이 된다면 정말 세계 유수한 인류 연구원들을 뽑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들이 속속속 입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연구원들이 입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겠죠. 가치 상승하면은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죠? 금액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어봅니다. 이런 지역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테라스 면적까지 활용한다면은 12평 정도의, 13평 정도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특히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 앉아있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런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야외 테라스 활용도 할 수 있겠고요. 내부 화장실까지 있고 인테리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매물. 자, 이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커피숍도 적당할 것 같고, 뭐 미장원도 괜찮고, 부동산도 괜찮고, 조그마한 식당, 샌드위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억 원이고요. 월세로 놓을 때 2천에 90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금 없는 매물, 이 매물과 또한 돈 내는 부동산 변별법 궁금하시다면 02-316-0000으로 전화 주세요. 네, 1층 상가 매물이지만 지금 권리금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 가치 상승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핫트렌드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매물인가요? 네. 이 매물은 정말 진작에 팔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는 매물인데요. 근데도 왜 살아있냐고요? 빠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매물인데 이런 매물은 10시에 상담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신분당선 3호선 양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1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조사 결과. 방 2개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17.85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3.38. 이런 금액 보셨나요? 총 6층 중에 5층인데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철에서 1분 거리인데 2억 6천만 원. 이거면 말 다 했겠죠. 거기다 양재동 지금 호재가 있는 곳이고 트리플 역세권이 돼가는 곳입니다. 양재역 강남역에서 한정거장이 되겠죠.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
또한 GTX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런 곳에 1분 거리에 있고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거의 희소성을 들 수 있는 곳입니다. 곧 4, 5월이 되기 전에 양재동은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놓을 시는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 시는 2천만 원 투자, 월세 시는 2천에 1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 대출을 활용한다면 9천만 원 투자. 이런 물건은 소액으로 투자해 놓으세요. 양재동의 가치는 날로 다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골 탈퇴할 지역이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양재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역적인 가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시죠? 돈 되는 부동산 변별법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립니다. 소액 투자 궁금하신 분들 01316-0000으로 전화 주셔요. 네. 네, 오늘은 모두 서초구 양재동의 매물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번호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올인원 엔딩곡은 시청자님이 시청해 주신 곡이죠. 1877님이 시청해 주신 프로듀스 101의 픽리업입니다. 자, 이 음악 함께 들으시면서 김정미 원장님의 두 가지 트렌드 맵을 화면으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kay, boys and girls.